우리 김신혜 대표님인데, 아유, 뭐 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읽으려면 이게 하루가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대표적인 이력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시네피아 대표이시고,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을 하시고, 대한민국 학부모연대 회장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뭘 하겠다 얘기는 구체적으로 못 듣고, 어제 저하고 전화통화를 한 얘기는 자유우파가 젊은 세대한테 승리하는 길.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래서 이 좌파한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비책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선 일단 김신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머지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자꾸 꺼지는데 아마 지하여서 잘 되다 안 되다 하는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청바지 TV를 시작했고 대한민국 학부모연대를 하고 있는 새아이 엄마입니다. 예, 저는 그 23살에 그 아이 엄마가 됐어요. 아, 일찍 하셨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이제 결혼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유권자 2030, 40까지 이제 젊은 세대들의 유권자들이 예전 세대와 완전 또 다른 세대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래도 이런 류의 취업은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러거든요. 병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힘들어도 싫어도 그래도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세대와 이제 다른 세대라는 것들을 어른 세대들이 저희도 어른이죠. 2030, 40도 다 성인이지만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그 젊은 세대의 부류, 그냥 무조건적인 중도 우파 공략법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네. 예. 네, 됐네요. 하시면서 네. 저기 혹시 저희 그 홍용락 TV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청바지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을 달아주고 댓글 계시고요. 달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 이제 쌍방향 소통하는 네. TV니까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락 TV에서도 청바지 TV 나중에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예. 서로 콜라보로 오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예, 하십시오. 네. 그래서 중간중간 교수님이 아무 때나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는 이제 자유우파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할까요? 내려놔도 될까요? 네. 자유우파, 저는 사실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아이 엄마고 다른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을 때 일찍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이제 놀 만큼 놀고 이제 결혼해볼까 할 때 저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학 원서를 다 썼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개고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개고생을 지금 1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많고요. 그 친구들은 또 제가 부러워요. 그런데 같은 세대지만 다른 경험을 한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완전 다른 세대구나. 저 나름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대들은 제가 한번 제가 청바지 포럼이라고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1박 2일 MT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MT를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의 특징은 뭐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희는 졸라 이기적인 세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유튜브니까 여기까지 허용이 되겠지만 네. 왜 그런 거야? 그래 보여 라고 했더니 누나
몇 살 때 IMF였어요? 그러더라고요. 누나 고2 때 IMF였어. 누리는요, 누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IMF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일단 거기서 서로 대화가 밤 10시부터 이제 치맥을 마셨는데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뭐가 안 되고 아빠가 어디 도망가 있고, 뭐 하지 마라. 학원은 못 보낸다. 뭐 너넨 이제 현실적인 일을 해야 된다. 공무원을 해야 된다. 그 친구들이 지금 32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크게 사치롭게 자기들이 할 수 없었대요. 제가 어제 이제 맹자 책을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툼은 여유롭지 않을 때 다툼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나눌 것이 없을 때 이제 다툼이 있는데 그 세대입니다. 뭔가 냉장고에 음식이 채워져 있어도 그냥 이거 누나 먹어, 이거 오빠 먹어가 아니에요. 저 내가 빨리 가져가야지. 저 내가 먹어야지. 내가 썩더라도 내 비계 밑에 넣어놔야지 하고 초등학교부터 자라서 30살이 됐는데 이제 대학 나오고 스펙 좋으면 어디 좋은데 갈 수 있겠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세대가 됐고 그러니 누구를 결혼을 하며 사랑이요. 이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남자 청년 이제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스타벅스 커피 5,000원도 사주기 싫은 여자와 데이트를 하기 싫대요. 그래서 지금 누나 왜 우리가 데이트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일 때 그 돈을 쓰는데 이 여자 친구들은 제가 여대에서 경인여대라고 여대 상담센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여자친구들은 이제 상담을 제가 6개월을 했는데 거의 연애 상담하고 진로 상담이에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면 그 오빠 그 연애하는 오빠의 이름은 안 나와요. 차명이 나와요. 그 렉서스 타는 오빠가요. 삼성 다니는 오빠가요. 뭐 어디 가려고 준비하는 오빠가요. 이제 의세가 될 것 같은데 가망이 없는 오빠가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저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 남성들의 그런 개인적인 가치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 뭐 예전에 이제 그걸 된장녀라고 말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이쁜 여자친구들이 그래요. 이쁜 여자친구들은 남자의 차 종류로 판단하고 대기업 어디 다니는지 전문직이면 전문직이어도 자기 생계를 이 남자가 책임져 줄지에 대해 생각하는 젊은 여자 세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IMF 세대를 초등학교 때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잘나봤자 어차피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맨날 저는 여성이지만 페미 우선 정책 그리고 무조건 여성 친화적인 정책으로 말하는 것들에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물론 왜 여자인데 넌 좋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게요. 그 단지 누가 억울하다 해서 그것만 한다고 이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더 사회 갈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그렇죠. 리더의 길이라는 책에 하수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선수는 갈등을 해결하며 고수는 갈등을 예방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갈등을 조장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아마 민심은 천심에 다양한 분들이 나올 것이고 저도 이제 뭐 나올 수 있으면 매번 섹션을 달리 또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고 싶고 또 뭐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도 제가 체감했던 것들을 하고 싶지만 오늘은 저는 젊은 세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앞부분에 이 세대들의 특징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얘기에 30대 중반이 돼도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언젠가 대기업에 갈 거예요. 언젠가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해도 이 친구는 대기업 정도는 가야 자기 자존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때서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대기업을 갈라 그래? 왜 공무원을 하려 그래?가 그냥 어른들과 그냥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평생 알바만 전전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게임하고 야 너 어디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 너 영어도 잘한다며 너 왜 그러고 살아?
자기가 그동안 뭔가 해왔고 노력해왔고 했는데 막상 사회에 가서 그 역할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일자리 상한판 하고 뭐 비정규직 철폐하면서 쇼 얼마나 잘했습니까? 네. 예. 뭐죠? KTX인가요? 네. 여성분들 예, 그쪽 복지시설. 예, 여성분들 그런 그림은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림이 현실로 체감되고 그리고 이 일자리가 나의 일자리가 해결되고 있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할 정도의 지금 능력이 없는 거죠. 전체 경제 구조가 네. 어떤 그 선순환이 안 되고 네. 계속 뭐 이거는 이게 야권에서 뭐 폭망 뭐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네. 건 아니라 예.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도 그 일반 사람들도 밥 먹고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건데 지금 모든 게 안 돌아가잖아요. 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경제 네. 상태가 지금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리에 있던 음식점들, 작은 상가들 이제는 저 상가가 2달밖에 못 가겠네. 이제 점치게 돼요.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심지어 철물점, 그 다음에 슈퍼마켓, 우리 동네에 다 있잖아요. 이 슈퍼마켓의 사장님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 많이 벌 때 800에서 1000을 번대요. 그러면 보통의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야 좋겠다, 너 나보다 많이 번다.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 화장실을 못 가요. 여러분 화장실을 못 가고요. 화장실 엄마 방광이 터지는데 딸이 와서 연애를 못하고 거기를 지켜야 이 슈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 없어요. 어디 해외여행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요. 이게 소상공인들의 삶인데요. 지금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이제 알바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알바도 못 쓰고요. 그냥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그나마 그거라도 지켜나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맹자에 또 읽은 문구 중에 되게 도움이 된 게 아주 현명한 왕은 장사꾼은 장사하게 해주고 여행자는 그 나라를 그 길을 통하여 여행하게 해주며 농사꾼은 농사를 짓게 만들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나라 안에서 하게 해주는 것이 왕이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장사꾼은 장사하지 못하게 하며 여행자는 일본 여행 못 가게 하며 음식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게 하며 아주 대단한 진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게 해주고요. 저는 그냥 사실 국민의 한 사람이고 사회 엄마인데 요즘에 저희 둘째 딸이 11살인데 그래요. 엄마 문재인이 많이 이상한가 봐 그래요. 모르는데 얘도 엄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는 게 맞나 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유튜브를 자기도 봤대요. 근데 유튜브를 처음에는 잘못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맘대로 누르거든요. 근데 워낙 오빠 유튜버가 많으니까 잘못 들어가서 애기가 들었는데 맞는 소리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도 맞는 소리래요. 그러면 대통령님 이제 좀 정신을 차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에 다양한 국민들이 나올 텐데 그들의 민심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본인 앞에서 자신들의 승진을 위해 자신들의 이해 당리당략을 위해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사람들의 에어싸이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끝나면 또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감옥 보내는데 1차적으로 또 앞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지도자의 위치에 간 사람들이 속는 게요. 자기 앞에서 간신들이 왜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왜 굳이 네가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얻을 게 뭐 있냐? 얻을 게 없어요. 취업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방송에 오히려 저를 초대하려고 했다가 이 친구 발언이 세네 해서 저도 손해가 납니다. 근데 손해가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어제 그 책에 위대한 용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작은 용기는 많은 사람이 낼 수 있는데 그 작은 용기는 고기 한 점 써는 칼인 거예요. 고기 한 점 써는 칼로 한 명을 대적할 수 있대요. 근데 위대한 용기를 모두가 낼 수 없는 이유는 다 본인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거든요. 나 하나 먹고 사는데 어려움, 전들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 새아이가 있고 저도 그냥 조심하자, 그냥 말하지 말자,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살면 너무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적화되고 하나 이 도미노가 하나씩 무너져서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나는 그때는 느꼈었는데 내가 그냥 용기를 못 냈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청바지라는 TV를 만든 이유도요. 청년이 바꾸는 지금인데요. 청년이 꼭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마음 안에 불타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청년들이 용기를 내야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쓴소리를 하고 저희 이제 막내딸이 6살이에요. 근데 네. 아빠가 좀 화를 냈어요. 아빠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화를 냈는데 벌써 첫째 아들이랑 둘째 딸만 해도 비겁해요. 중학생만 돼도 자는 척을 해요. 둘째 딸만 해도 비 맞춰요. 벌써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셋째 딸 6살 순수한 아이가요. 뭐라 그러면요.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거 잘못됐잖아. 내가 봐도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서 묵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내 말 명심해. 앞으로 또 그러면 혼날 거야. 딱 이러더라고요. 6살 아이가. 제가 아이에게 배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네.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네. 순수한 사람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네. 자기 순수하고 아닌 거. 왜냐면 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면 그래도 성품은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착시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라도 한 줄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건 성품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품 좋은 사람의 그 바지 사장을 내놓고 직원들이 다 헤쳐먹습니다. 그건 성품 좋은 게 아니라 바보 멍충이에요. 네, 제가 갈비집에서 매니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갈비집 사장이 멍청하면요. 직원들이 집에 갈 때 상추 다 가져가고요. 집에 소주 가져가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은 착해. 저는 이거 쓴소리예요. 네. 착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지금 전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나 위험하게 보고 있으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느끼는 정도가 아니래요. 진짜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제가 이제 자유우파가 승리하려면이었는데 저도 이게 마음에 속상함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 이게 또 유튜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원래 네. 계획된 길만으로 여행을 가는 괜찮습니다. 네, 여행지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아이 엄마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좀 속상함 이런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은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풀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자유우파 그러면 저렇게 못하는데 자유우파에 왜 그렇게 큰 환호가 오지 않는가 이 쓴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만큼 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죠. 언젠가 좋은 때는 없어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요번 총선 승리 못하면요 이제 훅 가는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지금 당 안에 계시는 나름의 분들이 벌써 하는 일들이요. 죄송한데 저는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또 내가 어디 공천 하나 받을까? 내가 나보다 뛰어난 애 어디 뒤로 내쳐가지고 내가 견제해서 내가 그 득을 볼까? 누가 좋은 아이템 있는데 내가 가져갈까? 그러고들 계세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위기의식을 못 느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내부 총질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신들을 차리셔야 되는데 물론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쉬운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가 아버지다 하면 왜 우리 아들, 딸이 날 안 좋아하지? 왜 내가 맨날 불러서 대화를 하면 얘네가 나랑 대화를 안 해주지? 네. 교수님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명. 4명이나 있으세요? 대박. 아이들이 어떠세요? 나에 대한 지지가 4명 중에 몇 명은 확실히 날 좋아한다. 저는 네. 전폭적이할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네. 아버지를 많이 신뢰하고 이것도 우리 아들이 해줬지 않습니까? 정말요? 이런 게 증거입니다. 네, 막내 아들이. 우와, 그 노하우가 뭐세요, 교수님? 예. 저요? 네. 저는 다른 거 우리 세대의 특징이지만 네. 책임감, 네. 가정과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 네. 아버지는 비록 못하더라도 네. 처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네. 해주고 싶은 책임감 그거였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정답을 말하셨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지도자는요, 책임감 있고 아버지는 안 먹어도 내가 햄버거 사왔어. 아빠가 힘들어서 일해서 사왔어. 그거 생색내는 아버지 아니어도 다 알아요. 우리 아빠가 200 버는데 우리 학비 180 되고 우리 아빠 뭐 하지? 아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저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뭘 할까. 그게 세대 간의 소통이 그냥 사탕 발림, 쇼, 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 지속적인 아버지가 나를 왜 냉장고를 채워놓고 계시구나. 내가 뭐가 배우고 싶은데 그거 배우게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날 위해 책임져 주시는구나. 지금의 지도자는 젊은 세대들은 책임져 주는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거울을 보는 리더들을 원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분명히 막 학원비도 다 대주고 하는데 아빠 오면 문 잠그는 그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때 왜 난 얘 다 해주는데 이 새끼는 너 나와.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 낮술 처먹었다고. 비유인데요. 예. 그 정도로 거울을 보시면 되는 게 거울을 보면 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아이들을 대하는지 아니면 꼰대. 내가 꼰대처럼 야 내가 너 세대는 살아봐서 아는데 야 일로 와. 너 네가 문제야 지금. 지금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아는 얘기를 무한 반복하면은요. 그 책임감 해주셨던 게 반으로 깎입니다. 월급 주는 사장님도요. 월급 주고 월급을 150만 원을 주고 잔소리를 300만 원을 주면은요. 예. 다 마음속에 직원들이 마이너스 150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해요. 그렇겠죠. 네, 카메라를 부신다든지, 어떻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왜 안 됐지? 날짜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됐네요. 다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상담사인데, 심리학 용어로 수동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수동 공격. 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수동 공격의 특징은요, 가서 투표 안 해요. 네. 왜냐면 수동 공격은 뭐냐면 공격하고 싶은데 아빠! 나도 할 말 있다고 해. 저희 아까 우리 6살 딸처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 너 나가. 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갈 곳이 없거든요. 고시원 생활보다는 이 집에서 아빠 오는 시간에 자는 게 낫거든요. 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수동 공격에 빠져 있다.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용기 내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왜냐면 용기도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소한 먹고 살 1년치 식량과 내가 그래 나 이번에 D 받고 내가 됐어 내가 그래도 라면은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나를 충분히 후원해줄 사람이 있어 할 때 이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른 세대들은 후원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해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지금 수동 공격으로 그러느니 문재인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깨문이란 말 있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게 좋아서 찍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영혼 빼고 어차피 저쪽 찍어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야 저도 많고 생각은 많지만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어쨌든 중장년 세대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쇼를 하고 무슨 예쁜 옷을 입고 물론 저는 청바지라는 컨셉을 저도 잡은 건 정말 모두가 청바지 입고 정말 소통하는 왜냐면 옷 입는 것도 다 이게 자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더 캐주얼하게 나는 나는 판사야 나는 고위공직자 이러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아빠도 고민하고 야 나도 지금 고민이 많어. 나도 힘든 게 많어.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컨셉들은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컨셉 잘 잡는 지금 정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지지율이 쇼 지지율이라고 생각해요. 예. 쇼통 지지율인데요. 쇼를 참 잘하고 있고 쇼 점수. 왜냐면 쇼도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쇼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고 그다음에 전쟁이 날까봐 두려운 국민들한테 지금 쇼는요 너무나 사치예요. 그리고 정말 파악을 못한 거예요. 국민들 마음을. 이제 쇼를 멈추시고요. 진짜 리얼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 정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광고 같은데 슈더 이미지라고 있거든요. 유사 이미지. 네네. 유사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나 또 이게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유사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네. 우리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항상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기의 허점이 있는 걸 허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항상 슈더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트럼프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우리가 겪어봤지만 모든 게 이미지 자체가 국민들이 스스로 느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유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 이쪽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 문재인 정권도 특징이 보면은 이 유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만들어주니까 국민들이 그 현혹되는 거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것 국민이 깨어나야 하고요. 이제 예, 예. 현혹도 계속 속으면 사기도 계속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당한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나는 왜 속지? 속아서 그냥 마음 편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생활에 다 문제가 오잖아요. 아주 네. 야금야금 정책, 그 다음에 세금 오르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가져가서 그 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분들은 경제를 성장시켜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방법을 몰라요. 제가 느낄 땐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그런 경제인의 대표로 이렇게 참모진으로 드리는 분들도 그것 또한 저는 쇼 같아요. 네, 진짜 그 이야기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인들은 운동권 세대여서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취업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느낄 때 그분들의 생활을 저는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집이 마포였어요. 저도. 네. 그래서 성산동에 살았는데 이렇게 연세대 버스 타고 가면 최루탄 막 터져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할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왜 이래? 초등학생 때 뭣도 모르니까 근데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 몰랐지만 커서 보면 물론 그분들은 독재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일정 부분은 저는 가져왔다고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본인들이 그냥 거기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재밌거든요. 사실은 이게 초반이야 명분이 있고 하지만 그냥 어디 취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 그래 내가 이 영역에선 전문가가 돼야지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고스란히 청와대에 있고요. 네. 국가 요직에 있고요. 뭘 알겠어요. 이 사회 바닥을 몰라요. 그냥 운동하다가 감옥 가면 친구들이 사식 넣어주고 예. 그러다가 거기서 많이 하던 게 운동권들이 많이 했던 게 서점이라 그래요. 예. 왜냐면 그나마 공부는 많이 했었고 서점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으니까 서점 하는 친구가 또 이 친구들을 후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버티고 산 거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자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오래 굶은 사람이요 더 배부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이 정권에 가신 분들이 더 좋은 차 타고 아주 이게 그냥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갑자기 그러지 않는데요. 근데 오히려 아주 노동자 출신 너무 힘들었던 출신들이 갑자기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요직에 간 분들은요 차부터 아주 기깔나게 바꾼대요. 그리고 소파 바꾸고 지금 그 임종석이라는 분들 그렇게 고급 소파를 좋아한대요. 이거 제가 그냥 들은 반대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그 일말에 10% 20%는 그걸 갖고 계셔야 되는데 본인들도 잘나고 싶었는데 부자로 살고 싶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결국 그 자리에 본인들이 가려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고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아까 유사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미 국민들이 그래도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어느 정도는 밝혀졌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할지에 대해서 저렇게 막 또 선동 반일 프레임 걸어가지고 무조건 자기네들은 마치 애국자였던 것처럼 지금 일본과의 이 문제를 이렇게 전면에 걸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속상합니다. 예. 그 볼륨 좀 계속 이제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네, 많이 볼륨 진짜 작아요. 그런데 네. 우리 좀 유 감독님 부탁합니다. 네. 그다음에 화이팅. 그리고 아까 딘제이라는 분은 세금 문제가 정말 말하기 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인재가 너무 없다니까 일을 못한다니까 공감합니다. 특히 외교 방면은 전문가가 아예 없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 좀 정리를 좀 저도 이제 느끼는 얘기인데 제가 뭐 말씀하신 말씀 뭐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유사 이미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이게 정권 자체가 뭐 네. 탄탄한 바탕이 있어서 쓴 게 아니라 하여튼 유사 이미지로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젊은 사람들 아까 이제 오늘 주제가 20, 30대잖아요. 20, 30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냐 이런 문제인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유사 이미지를 날려갖고 그분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책을 우러가든지 잡아가든지 네. 끌고 가는 뭐 이런 어떤 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때까지 정권을 담당했던 네. 정권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은 젊은 세대가 유사 이미지 젊은 세대가 이렇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뽑을 때 네네. 그 뭐 무슨 방법이죠? 그 서로 이렇게 오디션 방법. 오디션 방법. 퍼스타 K처럼. 오디션 방법을 했는데 자 지구당 위원장은 그 네. 지역의 어떤 이제 야당 정책적인 면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또 앞으로의 어떤 정권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뭐 젊은 사람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특별하게 능력이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그런 게 왕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보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예. 지난번 그 오디션 제도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천천히 말을 예, 할 수 예. 있으면 말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느낀 건 정치권은 항상 입구가 열려 있어요. 예. 모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요. 분명히 제가 아까 갈비집을 비유로 들었는데 갈비집 사장이 있고 사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요리 경력 20년, 갈비 소스 어디서 납품해오는 자기만의 노하우, 그리고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뭐 와이프가 여기 나와서 몇 시간 일이라고 수많은 것이 이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바들이 오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오는데 이 정치권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꿈을 줘요.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매번 되는 것처럼 가짜 희망파리를 해요. 그게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들이 사장만 날리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것이 이 정치권 안에, 왜냐면 그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가 비유했지만 이곳에 오는 대다수의 정치권에 와 있는 젊은 청년들이요. 아주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기업에 선택되거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며 여의도에 오는 사람은 이유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 있어요. 여의도에 올 만한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사연들이 다 있어요. 거의 이제 중이 되는 정도, 스님이 되는 정도의 사연들이 있는데 나름은 억울한 사연도 있고 뭐 아니면 뭔가 어디서 풀리지 않은 그 욕망을 여기서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어떠한 기회로 이쪽에 오게 되는데요. 그냥 보통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떠나요. 그냥 여기가 그렇게, 왜냐면 딱 보이거든요. 본인들이 보면 그 욕심 가득한 눈으로 안 보면 네. 어차피 사장은 저분이고 저기 나는 아르바이트생, 내가 가면 나의 그릇, 아까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내 그릇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저는 정치권과 또 자유우파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멋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그릇에 대한 그만큼의 일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관 정도의 네. 9명의 보좌관 중에 그것도 한 7급 보좌관 정도 수준의 친구를 당협위원장을 시켜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 친구 가서 열심히 합니다. 네. 막 여기서 또 막 축사,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축사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위원장님, 그리고 다 뒤로 그래요. 저 새끼 뭐야? 누구 라인이야? 어른들이 모르겠어요. 여기서 몇십 년을 계셨고 대선을 몇 번을 뛰셨으면 다 알아요. 근데 사이즈가 최소한 누가 내려서 오든 아니면 젊은 세대가 전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임명을 할 때 그걸 저는 예전 손수조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나중에. 이게 이제 청년들이 각티슈라고 말을 했는데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이준석 책에도 나와요. 나는 사실 소모품이었다라는 표현을 이번에 책에서 해요. 근데 그나마 소모품인 걸 어느 순간에 파악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소모품으로 안 쓰이려면 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가는 건데 네. 대다수는 소모품으로 쓰고
거기서 욕망을 발휘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저는 젊은 세대들을 잘못 쓰는, 그 위치에 가서 안 되는 친구들을 그 위치에 자꾸 가게 만들며, 그리고 또 그들을 빼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잖아요. 총선에는 절대 젊은 세대들을 주지 않아요. 네. 그 전에 필요 없을 때 비대위 체제 이럴 때 줘놓고 그 친구들 빼고 또 그들이 들어가요. 물론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려면 실력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어디선가는 의미를, 분명히 기능이 소모품의 기능이 아닌, 저 친구는 완제품이야, 작은 핸드폰이지만 싸지만 아우 저게 충실해 라고 하는 친구들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런 친구들은요 거의 엔터테인먼트에 매니지먼트가 붙듯이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 크지가 못하는 구조예요. 알바생이 갑자기 와서 이 갈비찜 노하우를 어떻게 다 해서 사장이 돼요? 뻥이에요. 이 친구를 키워야 되고요. 이 친구 경영 수업을 시켜야 되고요. 갈비찜 요리 만드는 걸 알려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들고요. 그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권에 내 새끼들은 귀하게 키우거든요. 네. 근데 남의 새끼들은 내둘러서 키워요. 그러니까 남의 새끼가 내둘러서 키워지는 기회 저한테도 한 6번의 기회가 왔어요. 김신혜 이번에 저 안 해요.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김신혜가 뜰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안 하네요. 그게 뜨는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곳에 와 있는 이제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또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본인들도 거울을 봐야 한다. 그리고 사용되는 것은 좋으나 이용당하지 마라. 네, 욕망을 줄여라. 그리고 본인의 그릇을 파악해라. 그 상품에도 특장점이 있잖아요. 특장점은 거의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예요. 어른들이 딱 보면, 야, 쟤는 보자가, 쟤는 운전, 야, 쟤는, 야, 사람은 뭘 줄 알아. 야, 저 새끼는 잘생겼네. 아, 쟤는 말 좀 할 줄 아네. 사실은 특장점 한두 가지인데요. 그 한두 가지로 이 자유우파를 지키는데 그 기능을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그 많은 젊은 세대가 각자 한 가지씩만 기능을 발휘하면, 아이돌도 그렇잖아요. 사실 걔네들 한 명씩 보면요, 춤 노래 다 잘하는 애 없어요. 9명이 다 파트가 있잖아요. 어떤 애 나와서 그 후렴 부분에 춤추는 애를 그때 전체 노래를 네가 다 불러 하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빛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많은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 키우기도 버거워요. 제가 애 셋 키우기도, 밥 해주고 오기도 지금 버겁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로 어쨌든 대한민국의 그래도 다양한 곳의 현장 목소리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전달됐으면 하고요. 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코너는 그런 코너라고 제가 여겨져서요, 참 응원하고 여기에 많은 국민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청바지 TV도 여러분들 곧 개국할 예정이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소통하는 방송, 나라 위한 방송, 홍영하 TV의 민심은 천심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출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 아래 내려가는 그 주소로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남녀노소 지역에 구별 없이 다 출연시키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한 개만 소개해 주세요. 네, 댓글은 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말씀을 전문 강사처럼 잘하시네요. 위에 신효재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딘제이님이 이 열렬 팬이 되겠네요. 청바지 TV도 좀 봐주십시오. 빠져듭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지만 너무 말씀이 재미있고, 또 적재적소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법이라서 정말 네. 저도 기나마 경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교육 문제로 한번 또 얘기할 예, 언제든지 한번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네. 꼭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청바지 TV의 김신혜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